자, 화면이 아마 잘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상황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투젠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IM 선교에서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그 청년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청년 사역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인투젠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인투젠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좀 한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봤을 때 실제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겠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로 농경사회, 이런 사회에서 산업도시로 전환되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2차 산업혁명 시대다라는 것은 우리가 산업이 성장하면서 철강이나 석유, 전기 분야 같은 신규 사업이 확장되어져서 일어났던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전기가 이제 전화라든지 모터, 뭐 출근기 이런 기관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는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다. 우리가 인터넷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개인용 컴퓨터가 보편화되고 정보통신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로봇공학이라든지 인공지능, 각 그 물건들의 이제 인터넷, 와이파이가 다 연결되어져서 저희가 물건들을 핸드폰이라든지 통제 시스템 하나를 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라든지 뭐 이거 여기 나와 있죠. 그런 부분들 시대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진 시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지내다 보니까 이 청년들을 향한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타겟팅해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요. 코트라라는 한 기관에서 이런 그 재미있는 이제 연구를 하나 발표를 했지요. 그 연구 발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코트라 기관에서 홈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제 네 가지 단어에 대해 앞에 글자를 좀 따서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홈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H는 헬스케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떨까요? 안전과 그리고 건강에 민감하고 이 분야가 많이 발달되어지고 여기에 관심을 갖는 시기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5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이라는 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5G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토대로 디지털 중심의 그런 온라인 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청년들은 이 시대에 이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실제로 M이라면 manless라고 하는데 비대면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이런 일상들이 대체적으로 비대면으로 전환되어지는 모든 일상생활의 비대면화가 상용화되어지는 이 시대. 그리고 이제 economy at home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홈코노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집에 머무는 시기가 늘어나면서 대다수의 경제 활동이 온라인과 그리고 집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저희가 청년 세대를 좀 이해하자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청년 시대는 뉴 노멀 라이프가 이루어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뉴 노멀 라이프는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새로운 질서가 세워져서 그것이 일상이 되어져 버렸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현실과 가상이 거의 뭐 결합되어져서 움직이고 있고요. 대면과 비대면이 하나로 연합되어진,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투 제너레이션을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인투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투 제너레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상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일상과 더불어 개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펼쳐지게 되었고 그 강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 속에서 가상과 현실, 대면과 비대면이 하나로 융합되어지는 새로운 삶의 형태가 일어났다. 그런 세대를 우리가 이제 복음화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마이클 성교사님께서도 자주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5대양 6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5대양 6대주의
이것을 이제 all nation이라고 얘기하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는데 실제로 40만 명 가까이가 40억이 있는 공단인데 거기에 뭡니까? 7대6 물론 이제 남극과 북극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7대6이라고 얘기하면서 온라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인류의 거의 70% 이상이 지금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 제너레이션 이 세대를 우리는 인투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청년 세대를 어떻게 하면 복음화하고 그리고 이 청년 세대가 다음 세대와 기성 세대를 잇는 역할을 하면서 인투, 인앤아웃 한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대면과 비대면을 왔다 갔다 하고 현실과 가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한 다음 세대와 기성 세대를 잇고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화시키는 그러한 세대로 일어나자라는 비전으로 저희는 인투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투젠의 사명은요. 저희가 IM 선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한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 선교 사명을 완수하게 한다라는 비전이 있는데요. 그 비전 아래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오늘날 어떻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세대, 그리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는 세대, 그리고 교회와 선교회는 무관심한 세대, 이러한 세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희 인투젠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고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선교사로 양성하기 위해서 인투젠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먼저는요. 청년들의 복음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복음화, 그래서 캠프 사역이라든지 여러 사역을 통하여서 청년들이 복음을 아는 것, 여기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복음을 안다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고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청년 세대의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트리플 스쿨이라는 과정을 가지고 청년 세대 복음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추구하는 바는 이 복음화된 청년들이 각자의 삶에서 첫 번째는 그들은 가정에 속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그들은 학교에 속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직장에 속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은 지역교회에 속하게 될 텐데 이렇게 이 네 가지 영역과 더불어 시민사회인으로서 이 삶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도시복음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역 그리고 그들이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 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인투젠 사명과 비전 아래서 우리 청년들을 마지막 시대 선교사로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명 아래서 인투젠 공동체는 여기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요. 각 개인의 회복과 청년 세대의 회복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립니다. 교회와 가정, 주님이 주신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직장과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예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개인이 회복되어지는 것과 또한 그것이 청년 세대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더불어 직장과 사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그리고 제자를 삼는 제자 양육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인투젠의 사명과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인투젠 사역의 핵심 사역이 있어요. 인투젠 사역의 핵심 사역은 이 앞에 말했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저희는 예배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캠프 사역에 투입되어져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복음화 운동과 더불어 리뉴젠 그러니까 10대들의 복음화 운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방 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때문에 교육 때문에 또는 대학 가는 것 때문에 아이들 복음화가 어렵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예 저희가 뭘 했습니까?
리뉴젠 국제학교를 하면서 이들을 훈련시켜 선교사로 파송하고 10대 때부터 사역하고 10대 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학교 안에 국영수사과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사역 등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뉴젠 교육 시스템이 거의 신학교 같다. 그리고 국영수사과 학습을 하는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 청년들은 직장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또 직장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교회 중심으로 청년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들이 직장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에 지금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사랑방 사역이 거기에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투 캠퍼스 사역, 인투 워커, 이 5가지 핵심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씩 조금씩 훑어보자면요. 인투 워십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주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 회복이라는 게 잘 구성되어지고 만들어진 예배에 우리가 가서 은혜를 누리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받고 그리고 또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고 예배를 세울 수 있는 자들로 키워가는 커리큘럼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찬양단 세우는 그런 일들과 청년 메신저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고요. 그냥 단순히 이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일을 시키는 것을 넘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짜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트리플스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리큘럼화 되어져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본부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고 필리핀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좀 공동체가 어쩌면 좀 결여될 수 있지만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직장 다니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하는 팀들은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인투 워십 사역이 있고요. 인투 캠프 사역은요, 청년들의 고비 캠프, 인투젠 캠프, 청년 캠프 2박 3일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2박 3일로 하는 것들도 있고요. 2박 3일. 그리고 인투 예수 목재소에서 이제 휴가 시즌이라든지 또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 방학 때 이 캠프 사역을 통해서 대한민국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청년들이 1차적으로는 훈련을 받습니다. 캠프에. 그리고 실제로 그 청년 캠프에 사역자가 되어서 이 사역을 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지역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되어져 있고요. 인투 사랑방이 앞서 이렇게 본부에서나 지역에서 훈련받은 자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투 사랑방입니다. 인투 사랑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있지요. 그러면은 그 교회 중심으로 미혼의 청년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뤄서 아침에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면 그 낮 동안에는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요. 직장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교회 내에서 또 창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또는 학원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일상을 살다가 저녁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함께 모여서 사랑방 훈련을 합니다. 사랑방 훈련을 하루에 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각자 개별 생활과 교회를 그냥 출석하는 형태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랑방 사역인데, 실제 본부로 오면 이 사랑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인투메이트 훈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인데 실제 고독사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고요. 청년들 가운데 공동체 없이 개별적인 생활을 하면서 영적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주 허다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다음 세대가 리뉴젠으로 함께 기숙하면서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인투젠들도 사랑방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미혼 청년들이 교회 중심으로 사랑방을 이제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말씀 회복과 경건 회복과 사명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리더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투 캠퍼스 같은 경우는 윈더 캠퍼스, 윈더 소울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캠퍼스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요. 전도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이 안에 프로그램을 이제 IM 선교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학생 선교 사명 운동, 회복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익이나 이런 영어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영어 베이스 공동체다 보니까 육체 패턴이나 마이크 선생님이 만들었던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스터디를 한다든지, 우리 청년들 전도 활동 중에 하나가 스터디, 영어 스터디, 토익 스터디 또는 취업 스터디 이런 것들을 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고 그곳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캠퍼스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into worker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into worke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캠퍼스를 넘어서 직장에서도 우리가 선교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전에는 business for mission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은 business for mission이 아니라 business as a mission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자체가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저희 이제 공동체 트리플 스쿨 안에 보면은 직업관 교육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창조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for mission이 아니라 비즈니스는 as mission이 돼야 된다. 비즈니스가 곧 하나님 앞에 사역이고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가 into worker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저너리 과정인데 비즈니스 플러스 미셔너리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미셔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본부에서 비저너리 과정으로 훈련을 받아서 이제 뭐 경찰관이 되든 교육자가 되든 창업을 하든 직장의 셀러리맨이 되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회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비저너리를 양성하는 과정들과 그리고 선교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을 세우고 또는 창업을 하고 지금 자리 잡아 일하고 있는 그곳과 연합해서 실제 잘 믿는 믿음이 좋은 친구 그리고 실력을 가진 친구 그리고 태도가 훈련되어져 있는 친구들이 들어오길 바라는 그런 선교적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로는 인투 만나 비저널이라고 만나 플래닛이라는 그 큰 기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와 함께 연합을 해서 저희 이제 선교 훈련과 더불어서 인턴 과정을 거치면 채용이 되어져서 일반 직장인으로 살아가지만 비저너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 내에서 이렇게 연계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어서 청년들이 이런 곳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이라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학원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뭐 영어 학원이라든지 아무것도 못해도 실제로 아무것도 못해도 인투젠 훈련을 받으면 영어 학원을 오픈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원 사역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음악 학원 뭐 이제 피아노라든지 이것이 선교와 결부되어져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과 결부되어져서 음악이라든지 또는 태권도라든지 이렇게 교회 주변으로 해서 교회에서는 리뉴젠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투젠들이 사랑방을 이루어서 사랑방에 있으면서 그들이 또한 학원 사역이나 또는 스타트업이나 비저너리로서 그 교회에 든든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청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는 핵심 사역으로 인투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핵심 사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인투 오늘 설명이 있을 텐데요. 인투 만나 비저너리가 궁금하다. 그럼 뭐겠어요? 네, 인투 워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필리핀에서 막 사역자들이나 리더들을 양성하고 청년 이렇게 하는 거 뭐예요? 이들이 나중에 청년 사랑방이라든지 리더가 돼서 갈 수 있도록 또는 인투 워십으로 또 인투 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자들로 이렇게 세워지는 핵심 사역 안에 포함되어져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투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 선교사 양성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화면에 들어와서 설명을 할 우리 제시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릴리 선교사님 그리고 저도요 다 인투젠 출신입니다. 저희가 인투젠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과거에는 MTS라고 얘기했고 그 MTS 이전에는 ICM이라고 얘기했습니다. International Community Mission이라고 해서 ICM 저랑 제시 선교사님은 이 청년들이 훈련받았던 ICM 출신입니다. 우리 릴리 선교사님은 MTS 출신입니다. 이렇게 청년 훈련을 통해서 저희는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데 특별히 교육 선교사 양성 과정이 저희 인투젠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우리 올리비아 선교사님이라든지 레이첼 선교사님, 제임스 선교사님, 조아스 선교사님, 우리 에드워드 선교사님 지금 본부에 있는 웬만한 선교사님들 또 수원 다니엘에 파송되어져 있는 제인 선교사님, 데니 선교사님 또 이제 세로에 있는 우리 자이온 선교사님 이 모두가 다 MTS 청년훈련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이런 선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또 하는 곳이 뭐냐면 인투젠 교육선교사 양성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열방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본부에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져서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최대한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좀 하려고 설명을 간결하게 드리는데 저희가 청년한다살 예배 때도 이런 비전들이 계속 선포가 되어지니까 좀 더
이게 이제 오늘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 사역을 좀 빠르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무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고요. 혹시나 내가 청년을 좀 소개해서 이들이 비전을 받고 이 사역에 동참됐으면 좋겠다는 친구들에게는 이 정보를 먼저 알려주기 전에 청년 한다살 저녁 집회들이 다 이 비전이 녹아들여진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국 부흥을 위해서 청년 세대가 일어날 것을 권고하고 꿈꿀 수 있도록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선포하면서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저희는 제공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고, 그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이 계속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마치 소모품처럼 일하는 데 쓰이다가 나중에는 속이 텅 비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은 특별히 이 시기가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렇죠? 그리고 소유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활성화되어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채우고 또 정기적인 집회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비전이 공유되어지고 해서 우리의 삶을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그 집중 포인트, 목적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주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본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교육 선교사 양성 과정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저희는 지금 청년 세대를 느헤미야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세대. 그래서 성벽을 수축하고 재건하여서 지금 그 안에 있는 성전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참으로 지혜로웠지요. 그 느헤미야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성이 있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성. 그래서 저희가 청년 한다살이나 청년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제하는 자들이 많이 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예요?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그 상을 뒤집어 엎는 거였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걸리지 않고 하나도 그렇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은 딱 들어가자마자 그 일부터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눈에는 그것이 가장 크게 보였고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 내가 생각했을 때 해야 될 사역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성벽이 무너졌다 했을 때 두렵다. 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는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인데 노아의 홍수 때에 홍수가 곧 닥쳐올 텐데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에 집중했다면 사실 이 마지막 인자의 때도 그렇다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 어떤 시대인지를 영적으로 깨달아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을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이루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세대들이 일어납니다. 벌써 저희 이번에 청년 한다살 2박 3일이 끝나고 나서 2명의 청년들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했고 또 이제 추석 이후에 2명의 청년들이 와서 이거 훈련받아서 저희 교회 세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 담임 목사님이 놀라셨어요. 얘들이 이런 애들이 아니었는데 와 이런 아이들이 결단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인투젠 사역을 통해서 이런 사회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들이 이런 정보를 먼저 만나기 전에 청년 한다살이나 또 본부의 훈련들을 통해서 먼저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한번 보면요. 저희가 보시면 사랑방 사역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있어요. 저희는 지역교회를 세웁니다. 저희가
지역 교회를 세우길 원하는데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교회를 막 옮기거든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직장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선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 교회가 중심이 될 수 있게 이 마지막 때에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본부 훈련들은 모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점적으로 이루어 있습니다. 물론 본부에도 청년 사역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부에 청년 선교사 훈련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교회에서 왔던 친구들은 지역교회로 다 돌아가도록 저희가 기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나면 지역교회로 가서 저희가 청년 공동체를 만들어라. 청년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 IM 본부에 있으면 마치 뭐와 같냐면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에 동전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동전은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을 꺼내서 바깥으로 갖다 놓으면 이 동전은 식어질까요? 아니면 뜨거워질까요? 사실은 점점 식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교회 공동체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묶여져서 서로가 함께 있을 때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붙잡아주고 또 이제 서로가 이렇게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한 건물,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뭐예요? 개인주의가 시키니까 사단이 무너뜨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울증 하나, 우울증, 말 한마디, 상황, 환경으로 푹푹푹 다 쓰러지게 하는데 공동체를 이뤄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사랑 못하겠는 쟤 왜 저래 막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부 훈련을 통해서 청년 공동체가 세워져서 교회 주변에 청년 공동체가 세워지고 청년 공동체에 대해서는 우리 릴리 선교사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그런 공동체들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사역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어요. 저희는 어떤 자입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병든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을 때의 모습이 다 망가지고 모양만 남아있고 타락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뭐 하셨어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요. 그는 아직 다 회복 안 됐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뭐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래요. 그거는 의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입니다.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하고 정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한테 너가 일해라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언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냐면 저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요. 저는 아기 낳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도 저희 엄마를 사랑했어요. 저희 엄마를 사랑하고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를 셋을 낳아보고 실제 엄마가 돼 보니까 와, 생각보다 우리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어렵구나. 엄마도 힘들었겠구나. 엄마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내가 열이 나고 이러면 불안했겠구나. 이게 정말 말하지 않아도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엄마가 돼 보면 진짜 엄마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알려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려면 한 영혼을 품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왜 아기를 낳아보면 예수님 마음을 많이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한 영혼을 품어보면 진짜 아비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방에서 훈련을 받았다면 머리만 커지면 안 되고 손과 발이 움직여야지만 건강해지기 때문에 캠프 사역에 동참을 해서 영혼 구원 사역에 청년들의 영적 각성 운동 사역에 동참되게 해요. 우리 리뉴젠들이요. 캠프 사역을 한번 하고 나면 10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와, 진짜 애들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어요. 진짜 애들 게임에 쩔어 있어요. 진짜 애들 눈 마주치고 인사 안 해요.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대답을 안 해요. 지네랑 똑같은 또래거든요. 나이도 똑같아요. 근데 예배 때 타는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얘가 책임이 주어지니까 같이 예배 드리라고 했으면 그냥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내가 멘토라는 이름을 주고 사역이라는 이름을 줘서 한 영혼을 붙여가지고 하니까 타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캠프 사역을 통해서 고비 캠프, 한다살 캠프, 인투젠 청년 캠프, 단기 선교, 트랜스포메이션, 인투게더 워십 이런 사역들을 쭉 할 수 있게 청년들을 이 사랑방 중심으로 사역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을 보내셔서 한 명을 본부에서 리더로 훈련받게 하거나 그 한 명과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 한 두 사람을 보내셔서 훈련을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훈련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같이 원룸 얻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도 다지고 낮에는 학교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는 예배로 시작하고 저녁에는 인투제 훈련이 있습니다. 약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 훈련. 길게는 2시간 이렇게 해서 생활이 잡히고 예배 생활이 잡히고 사역에 동참되어 줄 수 있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사역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일반 기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도전했어요.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과 자영업과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창업을 한 팀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 20대, 30대들이 창업을 해서 40대, 50대가 되면 사회의 주류 경영 활동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게 하는 것.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가 아닌 기업에 들어가서 제 동생도 이제 물류 유통 쪽, 그러니까 국제 무역을 이제 전공을 하고 동아시아 무역 전체를 이제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그 물류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해요. 누나, 물류 쪽이나 유통 쪽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진짜 대박이야. 정말 힘들어. 왜냐면 접대해야 되고 뭐야 그냥 그 삶 자체가. 그래서 제 동생이 거기서 정말 어려움도 많이 겪고 이렇게 하다가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업에 들어간다는 게 기존에 있는 데 들어가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창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이런 팀이 만들어질 수 있게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팀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꽤나 건실한 중소기업이나 또는 창업되어진 곳이나 여러 곳이 있는 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된 게 어디입니까? 인투, 만나, 그 비저널이라고 해서 만나 플래닛이라고 그 회사가 여기는 꽤 큰 기업이죠. 이런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저희랑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투젠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인투젠 훈련을 해서 정말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이 우리 만나에 와서 비저너리가 됐으면 좋겠다. 비즈니스 플러스 미셔너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캠퍼스 사역도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왜냐하면 대학교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대학교 때 동거 문화라든지 이성 교제라든지 재정으로 해서 카드 빚을 져서 이제 뭐 대출이나 이런 거 하고 신용카드 신용 불량자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규율과 규칙과 부모의 권위와 교사들의 지침 안에 살다가 대학생이 돼버리니까 실제 기독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탈률이 가장 많은 나이대가 언제냐면 중학교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린유젠이 그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이 아이들 붙잡잖아요. 인투젠은 두 번째가 뭐냐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갈 때 이탈되어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캠퍼스 사역을 통하여서 청년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CCC 대학생 선교 출신인데 그때 선교적인 부분이 자극이 되어지고 기초훈련, 경건훈련 했던 것이 제 평생에 지금 아주 백본처럼 지금 그 훈련이 되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시키는 일을 해왔는데 대학교 때는 내가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책임지는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이때 어떤 가치관으로 교육이 되는가. 이때에는 교리적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리적 교육과 기독교 윤리에 대한 교육들이 같이 되지만 실제 영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 친구들이 선교 영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그래서 성윤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재정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 3C 공동체 아시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캠퍼스에서 훈련을 하고 이들이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과 더불어서 이제 학원 사역이나 교육 사역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영어 학원이라든지 특별히 내가 한 분야에서 정말 뭐 컴퓨터 공학 쪽이나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이런 영역들이 아니라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고 싶다는 친구들에게 직업선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미 하고 있죠. 영어 학원이라든지 아이들이 또 악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악기 학원을 하게 되면 리뉴젠 학생들이 거기에 다 같이 다니면서 이게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청년 사역을 꿈꾸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제시 선교사님과 릴리 선교사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안에서 본부는 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각 교회 지도자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랑방을 하고 싶거나 청년 세대를 세우고 싶거나 또는 진짜 지금
낙담되어져서 이렇게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고 추후에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역자라는 게 단순히 전도사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인제 학교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꿈꾸신다면 저희 인투젠 사역을 많이 활용하셔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막 세부적인 궁금함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무적인 일들에 대한 인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본부는 대체 무슨 사역을 하고 있냐. 본부 인투젠에 우리 청년들을 보내면 본부 인투젠에서는 어떻게 이 친구들을 인도하고 있나, 그리고 이 친구들을 어떻게 파송하고 있나, 어떤 훈련 과정들이 있나, 또 이제 비용은 얼마나 드나,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청년 인투젠 전체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는, 인투젠 이전에 MTS 출신인 우리 릴리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인투젠 사역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